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배소연의 80억 재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번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고, 지금 현재 그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검찰에서 해야죠. 아마 이제 그 검찰에서 제대로 하지 않을까. 원래 이제 그 명의 신탁이나 불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경찰 관할이었지만 경찰에서 이제 수사가 많이 진행됐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성남지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백신 차장검사, 그다음에 그 지청장 서정식 지청장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했고요. 제가 이번 인사 중에 가장 깜짝 놀란 게 검찰 인사 중에 강백신이다. 왜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 예측한 대로 인사가 됐어요. 그런데 강백신 중앙지검의 그 반부패 1부장이 성남지청의 차장으로 갈 거는 저는 예상 못했어요. 엄청나게 그 파격으로 이게 특수 임무를 보낸 거죠. 이재명은 이제 나머지 범죄들을 때려잡아라. 이재명의 나머지 범죄들을 이제 끝내고 뿌리 뽑고 이제 이재명 수사 끝내자. 이래서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강백신 검사는 이제 그 워낙 이름이 특이하니까 다 알 거예요. 백신. 옛날에 그 윤석열 특검 때 그때도 아마 파견 국정농단팀에 있었고, 그다음에 조국 수사를 총괄했죠. 그리고 이제 그 추미애한테 통영으로 귀양 갔는데 그때 10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국 재판했던 이분이 강백신입니다. 서울대 인류학과 연수는 이제 그 34기죠.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의 반부패 3부장, 1부장을 거쳐서 이번에 성남지청의 차장이다. 성남하면 이재명밖에 더 있습니까? 뭐 볼 거 뭐 있어요. 거기 이재명의 모든 주거지, 재산 다 있잖아요. 배소연. 그런 쪽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 상당히 그 성남지청의 그 라인이 좋아요. 서정식 31기인데 이분도 그 대단한 수사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강백신은 차장으로 아마 총괄할 건데, 그 수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배소연 80억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혐의를 뭘 수사하고 있는지, 경찰이 이제 뭘 수사해야 되는지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소연이가 이제 아마 76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76년생, 제보다 6살 어리네. 국민대 법대를 넣어가지고요. 국민대 법대. 그 다음에 이재명이 초창기에 그 격리 겸 이재명 사무실에 그 일을 한 거죠. 그때 아마 이제 정진상이나 그 다음에 김인섭 씨도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김인섭 씨, 백현동. 그때 일하다가 이재명은 이제 성남시장 되면서 7급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되면서 5급으로 왔는데, 그 이후에도 이재명의 아마 저는 차명 재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김혜경 씨 심부름 수발 들고, 이런 데 이재명과 김혜경의 어떤 사노비처럼 이런 데 역할을 했던 게 배소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배소연이가 실제 그 월급을 나라에서 받은 것도 이게 국고 손실이다. 왜? 공무원으로서 일한 게 없으니까. 제가 저번 주에 배소연이 월급 3억도 국고 손실로 검찰이 배임으로 본다, 이걸 이제 방송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배소연이가 김혜경 재판에 넣어가지고 계속 김호중스럽게 계속 뭐 내가 돈 다 받아가 내가 이제 잘못했다, 우리 김혜경 여사는 내한테 돈을 다 현금으로 보내줬다, 카드로 쓰면,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위정을 한 이게 배소연입니다. 위정만 했나요? 김혜경을 숨겨주는 범인 도피죄, 범인 도피, 위정, 뭐 엄청나게 게 앞으로 배소연한테 죄가 될 건데, 그중에 특히 배소연의 이 재산을 지금 요거만 치면 끝납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즉 검찰이 마지막 활용점자, 이거는 도저히 이재명이든 배소연이든 못 벗어날 겁니다. 이게 활용점정이에요. 수사에 아마 검찰이 이걸 칠 겁니다. 계속 경찰이 수사하고 언론 보고되고 있으니까. 자, 배소연이 두 가지만 깊이 있게 한번 보자고요. 이제 배소연이가 이제 원래 살던 아파트, 서울의 정릉 그 원래 살던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배소연 법률상의 남편이 살던 아파트가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옛날부터 있다 치고,
옛날부터 있었던 두 개니까 배소연이가 그거는 이제 빼더라도 배소연이가 이제 2010년 14년에 산 거 이 아파트만 보자고요. 일단 전제가 배소연이 엄마도 가난한데 아파트 살기 때문에 상속세가 10원도 없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 발표를 보세요. 경찰이 봤더니 주식 투자회가 돈 번 적도 없더라.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수사에. 배소연, 너 근데 주식 투자회가 돈 번 것도 이재명이가 주식 많이 하잖아. 그것도 없더라. 물려받은 상속세는 제로더라. 제로더라. 네가 이게 따로 돈 번 게 없더라. 너 로또 복권 사서 당첨된 적도 없더라. 있어? 로또 복권 사서 당첨된 적이 있으면 정비해 보라고. 일단 경찰의 발표는 주식 투자해서 돈 번 것도 없고 상속세도 제로고 여기까지 네 수입은 월급밖에 없다. 이게 일단 경찰의 발표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제가 하면 이게 5분이면 되겠는데, 자, 처음에 지금 건물이 4개를 했잖아요. 법률상 남편까지 포함해서 저것만큼 빼고도 이게 4개입니다. 가장 황당한 게 바로 2010년에 송파구 서울 배소연이 잘 들어보라고. 네가 여기 2010년에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리센츠 아파트 12층이 있지. 너 여기 얼마 사서? 건저당권 하나 없던 깨끗하던데. 건저당권 설정도 없이 단독 소유로 돼 있고 2010년 7월 30일 샀잖아. 그래가 2010년 9월 30일에 등기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막 한 25억 뭐 엄청나다 하는데 그때 네가 살 때 9억 5천만 원 주고 샀지. 배소연 9억 5천만 원 주고 그때 잠실에 아파트 샀지. 12층. 근데 건저당권도 없이 대출도 없이 샀는데 진짜 황당한 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잠실에 33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야, 이게 뭐냐? 현금으로 9억 5천을 현금 주고 아파트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냐? 야, 배소연 한번 너 생각해봐. 9억 5천 아파트 사람이 대출도 안 끼고 그 다음에 계좌 거래도 안 하고 현금으로 9억 5천에 33평 아파트를 샀다? 이게 말이 되냐? 네 월급이 언제 얼만데? 네 월급이 김인섭 씨가 사무장으로 200만 원 받았다고 하잖아. 그때 200만 원. 네 월급이 그보다 작았겠지. 그 다음에 7급, 9급은 5급은 그거 딜 거고. 근데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게 취임한 게 2010년 7월 1일이야. 7월 1일. 야, 이재명이가 당선돼가 서울 성남시장 처음 당선됐지. 2010년 처음에 시장 됐잖아. 그게 당선돼가 취임한 게 7월 1일이야. 근데 네가 아파트 계약한 게 7월 30일이야. 등기한 게 9월이고 한 달 뒤에 이재명이 시장되고 한 달 뒤에 네가 아파트를 사는데 뭐 주고? 현금 주고 9억 5천에. 이게 말이 돼? 이걸 하나 못 잡아냅니까? 검찰, 경찰. 이거 하나 배수희 빨리 영장 못 칩니까? 아니 수입이 없다고 아까 했잖아. 주식 투자도 없고 상속도 없고 월급도 얼마 안 되고. 근데 뭐 주고 샀냐 말이야. 아파트를.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아니 밝히라는 거죠. 저도 이게 단정한 의심이 가잖아요. 이재명이 시장 됐을 때 현금 주고 그 다음에 대출도 없이 이게 의심이 안 갑니까? 황당하잖아요. 이거 하나 못 밝힙니까? 검경, 이제 강백신 검사, 서정식 지청장님 좀 이게 밝히죠. 좀 수업 좀 하십시다. 검찰이. 자, 하나만 더 보자고요. 뒤에 산 거. 두 번째, 그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건물 이거 대단한 건물입니다. 수원에 그 법조 타운에 있으니까 영통구 법조로 있잖아요. 수원 법원 새로 생긴. 거기 그 콘크리트 구조 4층짜리 다가구 주택 4층짜리인데요. 대지가 근데 그 81평이고
그다음에 1층에 상가가 쫙 있고 그다음에 2, 3, 4가 주택이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내연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배소연 씨 내연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연남이라고 다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이게 왜 그거 살고 왜 극단적인 선택합니까? 김현욱 씨요. 김현욱 씨. 근데 이게요. 이게 배소연하고 엄마가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1938년생인데 84살 엄청나게 나이 많잖아요. 만으로. 제 어머니가 41년생인데 38년생이잖아요. 근데 그 돈 추적해야 됩니다. 어머니도 돈이 없거든요. 어머니하고 이제 배소연이가 모친 손모씨하고 배소연이가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채권 최고액 5억 4천만 원 건조당이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있어요. 5억 4천. 근데 문제는 이걸 이게 2013년에 이제 이재명이가 재선할 때죠. 2013년 81평 토지를 6억 1,600만 원에 매입하는 거예요. 6억 1,600만 원에 매입하고 거기에 4층짜리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4년 2월에 등기를 합니다. 그때 이재명이가 재선할 때가 2014년이잖아요. 이 배소연이 경리가 어떻게 4층짜리 건물을 올리고 4층짜리 땅을 삽니까? 81평 그 요지 땅을. 땅값이 6억 1,600이고 건축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죠. 최소로 잡아도 뭐 5억에서 10억 사이로 봅니다. 지금 이게 시세는 뭐 30억, 35억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배소연이가 지금 두 개매도 60억이고 원래 또 두 개 더 있으니까 80억 자산가다 이런 말이 노는 거예요. 배소연이가. 지금 시세는 이제 제가 보기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요지거든요. 현장이. 근데 2013년에 배소연이가 뭐 했습니까? 7급 공무원. 와, 황당하잖아. 7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81평 대지를 법원 앞에 사가지고 4층짜리 건물을 올린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법원 앞에 저는 이렇게 추정하죠. 이재명이가 변호사니까 어차피 뭐 변호 로펌들 문재인도 변호사잖아요. 법무부인 부산이랑 문재인 노무현도 변호사잖아요.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이게 또 앞으로 살아갈 게 몇십 년 돼요. 그러면 이게 뭐 법무부에 두고 적을 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임대를 받아도 되는 거고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배소연이 월급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전부 월급 다 합쳐봤자 이게 경기도에 아까 다 했잖아. 4년이 3억이라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이 배소연이는 뭐 있을만 먹고 삽니까? 지도 생활하고 돈 쓰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머니도 모셔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 때 받아놓은 축하금 뇌물 이런 거를 이게 이재명 돈으로 건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이게 못 캔다면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완전히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이렇게 구체적인데 항상 수사할 때는요. 그냥 이게 자꾸 돈이 누구든지 캘려면 어떻게 캡니까? 현금으로 샀다는데 자꾸 이게 누구든지 직접 캘려고 들어가서는 이게 못 잡아내요. 특활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존경하는 함성희 변호사라고 옛날에 그 강원랜드 사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죠. 그때 김종인이 뭐 자백받은 것도 이게 함성희 변호사를 합니다. 홍준표가 아니고 함성희 변호사가.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공무원들 뇌물죄로 제일 많이 잡아였대, 검사 중에. 본인이 그러더라고. 지금 대륙아주에 있잖아요. 법무부의 대륙아주에 함성희 변호사. 제가 여러 번 뵀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는 역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일단 공무원 오면 좋게 이야기해서 이게 너 이게 월급이 얼마니? 물어보면 되죠. 그럼 월급이 얼마인지는 뭐 지금 거짓말을 이유고 다 증거가 있으니. 근데 너 한 달에 얼마씩 쓰니? 이러면 이게 또 카드나 뭐 생활비 농게 놓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가다가 근데 너 이 건물은 뭐로 샀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자금이 안 맞거든요. 금방 캘 수 있잖아요. 배소연이 제가 수사하면 야 배소연 야 들어봐.
너게 뭐 했니? 하면 이게 뭐 격리하다가 칠급하다가 그러면 이게 너 총수입이 얼마니? 이러면 이게 뭐 대충 월급이 뭐 3억 뭐 이게 얼마 놓을 거 아니에요. 다 총수입이. 그러고 나서 이게 그럼 건물은 네 돈 어디서 났니? 이러면 이게 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못 받으면 이게 구속해야지 빨리. 이거야말로 저는 명백한 범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부동산 실명법도 있지만 이거는 엄청난 범죄이다. 이걸 치고 가면 그냥 이재명 범죄도 바로 그냥 뿌리 뽑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자금, 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검찰이요. 지금 뭐 쌍방울 대북 송금, 그 다음에 그 관용차나 업무 추진비 현금, 법카, 그 다음에 배소의 월급, 이래가 이게 한 3, 4 엄청나게 또 배임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쌍방울 대북 송금, 그 다음에 그 법카를 포함한 배임, 그 다음에 쪼개기 후원금, 이거 수원지검에서 이거는 이제 이거 빨리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남은 모든 수사력은 성남지청에 쌍방울 그 다 끝내고 나서 성남지청에 그 5단계를 올려준 거 있잖아요. 판교, 정자동의 그 힐튼 호텔, 요거 캐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과 배소연의 재산을 추적해야 됩니다. 재산을. 그러면 이게 흐름이 놓을 거예요. 이래서 이게 대미를 거두는 거예요. 이재명 수사의 마지막 활용점정 대미는 이재명이 그때 그 많은 저수지 중에 과연 이게 건물로 배소연을 통해서 숨기는 저수지, 이걸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다음부터 이제 뭐 김만배 대장동부터 쭉쭉 저수지가 녹겠죠. 원래 교활한 토끼는 굴을 여러 개 파나요. 이재명처럼 이게 교활한 여우는 여러 군데 저수지를 여러 개 만들어납니다. 하나가 뺏겨도. 이걸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배소연 저수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80억. 이걸 여기 초창기이기 때문에 2010년, 14년에 사니까 허술할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 이 정도 아니니까 좀 허술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증거가 널려 있을 거예요. 자금 흐름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정상적으로 안 산 거는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걸 이게 반드시 때려잡아야 되고 그 역할을 성남지청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강백신 검사가 이제까지 조국이나 다른 특수부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특명을 띄고 저는 간 게 아닌가 이래 보기 때문에 이 수사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기 계속 배소연의 그 재산 이거는 계속 추적해야 된다. 끝까지 저 이슈화시켜야 되겠다. 정 안 되면 강백신 검사가 저는 할 거로 보는데 정 안 되면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뿌리 뽑아야 된다. 현금으로 9억 5천 아파트를 사는 이런 여직원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이 아무 수입이 없이 4층짜리 대지와 건물을 사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